네, 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에서 별명이 붙으신 분입니다. 화수분이라고 아이디어가 샘솟는 분이시죠? 네, 하나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 이재만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예. 최근 들어서 9월달 들어서 우리 장의 수급이 좀 바뀐다라는 네. 느낌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업종도 손바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정부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녹아져 있고요. 규제에 대한 논의는 자칫 차치하더라도 어렵겠지만 혹시 규제는 내년까지 이어진다 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반사이 아니면 좀 비켜가서 투자 관점에서 눈여겨볼 부분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정부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식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규제는 두 번째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라든가 반사이익이라든가 다른 쪽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주식시장에서는 인터넷 플랫폼 회사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집중된 건 사실입니다. 아마 이 수급 자체가 다른 쪽들을 좀 선호할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주식시장의 기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은 대부분 다 서비스업 쪽으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쪽들, 즉 흔히 얘기하는 제조업의 성격이 좀 강한 성장주들, 예를 들면 대부분 다 이쪽도 IT 하드웨어 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거고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들이 차지를 하게 될 텐데 아마 이런 쪽들로 조금 수급이 좀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주식시장에서 볼 수 있는 수급의 반사이익 정도로는 하나 정도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다른 쪽에 대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게 어쨌거나 연말로 가게 되면 가게 될수록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번 생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좀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됐다 하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신규 주문이라든가 재고라든가 이런 쪽 지수들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재고 축적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규 수요가 발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런 쪽들로 조금 흔히 얘기하는 관심이 좀 이전되는 흔히 얘기하는 재고 비중이 조금 높은 IT 하드웨어라든가 또는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들로도 수급이 조금 분산될 수 있고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들의 확산 가능성 이런 것들도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두실 수 있는 주식시장의 변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주도주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시계를 좀 좁혀봐가지고 연말까지 좀 주도주가 있다면 사실 지금까지는 랠리를 펼쳐왔던 건 2차 전지 소재단 내지는 수소였던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보시는 이제 팀장님의 주도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기존에 말씀 주셨던 주도주는 크게 변화할 이유는 많이는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변화라든가 자동차 동력 부분에 대한 변화 이런 기대감이 다 흔히 얘기하는 수소차라든가 그리고 말씀 주셨던 2차 전지 안에서의 소재주들 이런 쪽들로 관심이 좀 매기가 옮겨가는 것들 그래서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 여전히 좀 유효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의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경제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그 위축될 거라는 생각과 흔히 얘기하는 생산활동의 차질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좀 보지 않았던 약간 그 언택에서 비언택 이런 것들 컨택주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는 됩니다. 대표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이 철강 업종이라든가 화학 업종 이런 쪽들보다는 오히려 항공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약간 의외의 틈새 시장을 좀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아주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진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부분과 얘기하는 경제가 다시 리오픈됐을 때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좀 가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도 있는 좀 틈새 시장의 업종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도주의 여부는 반도체냐 자동차냐 이런 쪽으로도 쏠릴 수는 있는데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실적이라든가 수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틈새 시장 쪽보다는 지수형 에 대응을 하실 땐 가능한데 틈새 시장 쪽에서는 약간 이제 컨택으로 좀 변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엿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판단 가지고 있습니다. 네, 컨택과 리오프닝 또한 틈새 시장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주셨고요. 팀장님이 아마 올해부터 자산 배분도 아마 전략을 또 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좀 여쭐게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있다면 4분기에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위험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 아무래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주식과 채권과 대체 투자, 뭐 크레딧 쪽 여러 가지 투자 대안들을 많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어쨌거나 그 전체적으로 시중금리라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더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좀 남겨놓고 있고 미국도 테이퍼링의 가능성을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것보다는 올라갈 게 굉장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채의 투자 매력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그래서 조금은 아직까지는 약간 이제 주식이라든가 대체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주식 시장이 갖고 있는 최대의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건 모든 이익 증가율이 다 흔히 얘기하는 정점을 통과할 거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깊이 현재는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이익 같은 경우를 증가율로 보게 되면 언젠가는 피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근데 꼭 이익의 증가율 자체의 피크아웃이 주식 시장의 고점을 말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은 이익의 절대 금액이 줄어들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시그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수출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에 좋은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금액의 피크아웃이 오히려 조금 더 주식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와닿을 때가 확실하게 조금 추세가 전환되는 위험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S&P 500 지수가 뭐 오늘까지는 해서 나흘 연속 하락 마감을 했지만은 사실 커플링, 디커플링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만 잘 간다라는 소리도 들리곤 하는데 어쩌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균형이 잡힌다라는 목소리도 들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한 시대를 주도했던 주식들은 그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냥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식 시장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근간은 미국에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많이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어떻게 보게 되면 왜 그 전 세계 지수를 바라보는 MSCI 전 세계 뭐 이런 지수들 그 안에서의 미국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은 60에서 70%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내 자산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그 비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주도권은 쉽게 깨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로 하나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재정 지출이라든가 이런 흔히 얘기하는 정부의 지출 여력이 조금 커질 수 있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국가들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가격 반등에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죠. 중국은 하반기 때 4분기 정도쯤에 지준율 인하라든가 정부의 재정 지출의 확대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뭐 정부의 기업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관심 가지고 보시면 중국도 하나의 가격 반등의 역할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근데 총선에서 현재 3인당 쪽들이 굉장히 좀 지지율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3인당의 특징은 재정 지출의 확대라는 특징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한 번쯤 이런 것들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장은 아닐 수 있어도 관심 갖고 좀 보실 수 있는 하나의 주식시장의 또 다른 국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어렵게 모셨으니까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긴장 안 하셨는데. 이 얘기를 근데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게 규제 이후에 카카오가 상실 반등했습니다. 뭐 앞에서 좀 다뤘는데 좀 롱텀하게 보시죠. 내년 상반기까지 카카오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는 게 컨센서스인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좀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의 규제, 이런 뭐 독점화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꼭 국내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리고 얼마 전에 옆 나라 중국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는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 국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AI, 뭐 흔히 얘기하는 새로운 4차 산업에 대한 생각들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쪽이 항상 성장 산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쪽들을 주도할 수 있는 게 누구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부분 다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그런 쪽들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흔히 얘기하는 어떤 산업을 독점화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런 쪽으로 항상 몰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기업들의 규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안 좋게 마련입니다. 근데 다만 조금 그 규제의 관점을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흔히 얘기하는 산업혁명들의 모든 단어들, 무슨 메타버스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건 대부분 다 인터넷 플랫폼 또는 그런 관련된 소프트웨어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모습 자체를 크게 흔들고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규제에 대한 고견도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이재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